오과에서 배울 내용은 만약, 만일 뭐뭐이라면 뭐뭐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정법을 만들 수 있는 고정된 문형은 종류가 꽤 많은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如果 이 如果는 한국어로는 여과지요. 如果는 그 자체로 만약, 만일이라는 의미의 가정을 나타냅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이라는 것은 거짓가, 그리고 정할 정자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정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 뒤에 따라 읽어보시죠. 的话 이 的话는 뭐뭐라고 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다시 얘기해서 如果的话라는 표현은 사실상 가정과 가정을 합쳐서 쓴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에 있는 如果만 써도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뒤에 있는 的话만 써줘도 뭐뭐이라면 이라는 의미를 지니죠. 그래서 합쳐서 如果的话의 형태로 써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如果만 써줘도 되고 뒤에 的话만 붙여줘도 역시 가정법이 된다는 것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如果你一个人不能办手续我来帮助你 다시 한번 如果你一个人不能办手续我来帮助你 만약 너 한 명이서 너 혼자서 不能 할 수 없다면 뭐를 办手续 手续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수속이라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수속을 하다, 수속을 밟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동사가 따라 읽어보시죠. 빤입니다. 이 빤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 단어에서도 한번 썼었죠. 따라 읽어봅니다. 办公室 한국어로는 판공실 즉 공 이때 공은 따라 읽어봅니다. 공무 공무 공적인 업무지요. 즉 공적인 업무를 이 빤의 원래 의미 단어는 원형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빤리 바로 처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중국어는 짝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양학 때문이죠. 음만 있어도 안 되고 양만 있어도 안 돼요. 양과 음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라는 개념에서 중국인들은 짝수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형태는 办理公务的事 방이란 얘기죠. 즉 공무를 처리하는 방, 그래서 사무실인데 줄여서 办公室라고 쓰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빤이란 단어는 사실상 办理를 줄여준 거죠. 따라서 办手续 역시 원형대로 읽자면 办理手续가 되는 겁니다. 만약
너 혼자서 수속할 수 없으면 我来帮助你. 빵주라는 단어는 방주.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용어로 쓰죠. 무슨 방조죄, 즉 도와준 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我来帮助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뜻인데 이때 라이는 굳이 해석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중국어는 방향에 대단히 민감한 언어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는 너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죠. 라이, 오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접근하다, 다가가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도와주려면 그에게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라이를 써줬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어로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는 如果的话의 뒷구절에 따라 읽어봅니다. 就 또는 那么 의 단어가 종종 함께 옵니다. 따라서 만약 뭐뭐라면 곧 뭐뭐하다. 만일 뭐뭐라면 그렇다면 뭐뭐하다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문 2번과 3번 보시겠습니다. 他还在哭的话那么你去好好的安慰他吧. 다시 한번. 他还在哭的话那么你去好好的安慰他吧. 그가 아직까지 울고 있다면 그렇다면 네가 잘 안위하다. 이것은 한국어의 위로하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네가 잘 그녀를 위로해 주렴 이라는 뜻이 되겠죠. 아울러 那么 M는 습관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죠. 또한 형용사를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the인데 보통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용사가 한 글자일 때는 뒤에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the가 무조건 생략되어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他还在哭的话那你去好好安慰他吧로 읽어줄 수도 있는 거죠. 아울러 好好的라고 읽어야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발음해 보세요. 好好的어느 게 더 편해요? 일성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성조를 변환시켜 준 겁니다. 즉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중국인들 중에도 好好的라고 읽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好好的라고 읽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읽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의 취는 위로해 주려면 내가 여기에서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취라는 방향을 써준 것 뿐입니다. 이때는 굳이 해석해 줄 필요가 없는, 즉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3. 如果身体不舒服就得去看医生. 다시 한번. 如果身体不舒服就得去看医生. 만약 몸이 좋지 않다면, 몸이 편안하지 못하다면 곧 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의사를 보러 가야 합니다니까 진찰 받으러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要是的话. 여기에서 말하는 要是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如果와 같은 뜻이 돼요. 단 이 단어는 반드시
要是 사성을 다 소리내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급편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듯이 따라 읽어봅니다. 要是 즉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위에서 설명드린 단어는 이미 초급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쇠라는 뜻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钥匙 그런데 보통은 钥匙 이렇게 경성 처리해서 읽어요. 즉 钥匙와 钥匙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가정법으로 쓰이는 钥匙는 사성을 모두 살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the 화는 생략해줘도 무방하겠죠? 혹은 钥匙를 빼버리고 그냥 a the 화로 써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뒤에는 따라 읽어봅니다. 叫 또는 那么가 오게 되죠.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要是已经吃饱了那你就别再吃 다시 한번 要是已经吃饱了那你就别再吃 만약 이미 배가 부르다면 그렇다면 너는 곧 더 이상 먹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 나, 니지오는 이미 앞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즉, 要是已经吃饱了别再吃 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즉 너는 뭐뭐 하지 말라는 의미를 굳이 다시 드러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미 배가 부르면 더 먹지 마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已经이 왔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르가 와줘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래요. 따라 읽어봅니다. 已经了要是는 줄여서 따라 읽어봅니다. 要로만 써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문장 맨 앞에 要가 온다면 이것은 要是의 줄임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要 또는 要的话가 되겠죠.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要下一场大雨展览会就要取消了要下一场大雨展览会就要取消了 만약 큰 비가 쏟아진다면 전람회는 곧 취소될 것이다. 여기 就要了 이거는 바야흐로 곧 뭐뭐 하려 한다라는 미래형을 만들어주는 형태였죠. 따라서 뒤에 오는 르는 앞에 就要가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는 일종의 습관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따라 읽어봅니다. 要不是는 무엇이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이 되죠. 특히 뿌의 위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要是的话의 형태는 뒤에
的话를 줄여서要是로 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要是는 따라 읽어봅니다. 要로만 줄였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要是 만일 뭐뭐이라면의 반대말은 방금 뭐라고 했어요? 要不是가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要是를 줄여서 要라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 要不是 만일 뭐뭐이 아니라면 이라는 이 형태 역시 따라 읽어봅니다. 要不로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즉 만일 뭐뭇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미로서 要不는 써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문부터 살펴보시죠. 예문 3 따라 읽어봅니다. 要不是你我一个人怎么能搬家了呢? 다시 한번. 要不是你我一个人怎么能搬家了呢? 너가 아니었다면 나 혼자서 어떻게搬家 이사를 갈 수 있었겠니?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4 따라 읽어봅니다. 要不是张先生没在他身边他差一点就受伤了. 이 문장은 사실 틀렸어요. 왜냐하면 要不是 뭐뭇이 아니라면이니까 张先生在他身边 미스터 장이 그녀 곁에 있지 않았다면이죠. 따라서 여기에 may는 써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역시 혼동을 해서 실수로 넣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는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要不是张先生在他身边他差一点儿就受伤了. 장先生이 그녀 곁에 없었다면 그녀는 하마터면 곧 受伤. 상은 상처란 뜻이죠. 受는 받다. 즉 상처를 받다니까 다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상처를 입다, 다치다. 하마터면 다칠 뻔했다. 따라 읽어봅니다. 차. 이 차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도금하면 차자죠. 우리 차이가 나다라는 의미로 쓸 때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다라는 건 단순히 다른 걸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격차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즉, 너는 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라는 것은 쟤하고 똑같지 않고 다를 뿐만 아니라 다소 떨어진다, 모자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어 따라했습니다. 타이 차러, 타이 차러 하면은 너무 모자란다, 너무 형편없다는 뜻이 돼요. 에이, 니 타이 차러, 니 타이 차러 하면은 넌 너무 형편없어, 넌 수준이 너무 떨어져,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따라 읽어보시죠. 差一点 하면은 一点은 1점 조금이죠. 따라서 差一点 하면 조금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북방 사람들은 여기에 습관적으로 어를 붙여주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음이 깨지죠. 따라서 이렇게 표기가 돼요. 보셨죠? 즉, 디얼이 아니라 디얼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差一点 差一点 어느 쪽으로 발음해도 문제는 없어요. 남방 사람들은 差一点으로, 반면에 북방 사람들은 差一点으로 발음할 뿐입니다. 뜻에는 큰 차이가 없죠. 다시 돌아와서 差一点 하면은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니까 좀 다르다는 얘기죠. 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한국어로는 하마터면이라는 뜻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와서 치면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사고가 날 지점에서 差一点 조금 모자란다면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따라서 사고가 나는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모자라서 사고가 안 난 거니까 사고가 난 거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하마터면 뭐뭐할 뻔하다라고 의역이 되는 겁니다. 하마터면 뭐뭐할 뻔하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다는 얘기죠. 간발의 차로 안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약간 부족하다는 뜻이 된 겁니다. 시엔성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생님이란 의미가 없지요. 따라서 통상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Mr. 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성씨 뒤에 시엔성을 붙이면 아무아무개 시가 됩니다. 또한 시엔성 단독으로 쓰일 경우 이럴 때는 보통 사람의 성을 붙이지 않아요. 시엔성님 하면은 이때는 공경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일종의 대가, 아주 높은 분,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살펴보시죠. 세 번째 살펴보실 것 따라 읽어봅니다. 要不然的话要不然的话 자, 이 단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要不然的话 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앞부분의 要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따라 읽어봅니다. 要是 만일, 만약이라는 뜻이죠. 또한 뒤에 오는 the 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要是的화의 형태가 되는 거죠.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 의미를 알려면 바로 이 不然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란 권설음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모음을 잘 들어보라 그랬죠? 즉 아 모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란 이거를 란으로 발음하면 벌써 틀린 발음이에요. 다시 한번 이 란은 그러할 연자지요. 따라서 실제 의미로 그러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 특히 중국의 고대 사극이나 고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등을 보면은 고위 관료들이 란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是, 그렇다, 맞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그러할 연자죠. 그런데 이제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 읽습니다. 不然, 不然.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要是的话,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 사이에 不然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따라 읽어봅니다. 要不然的话, 要不然的话. 그렇지 않다면, 만일 그런 게 아니라면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要不然的话, 이거는 的话 생략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같은 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要不然으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要를 생략해주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不然的话, 不然的话. 실제로 要的话를 아예 빼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不然이라고만 말해줘도 要不然的话와 의미가 서로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해줘요. 따라 읽습니다. 要不이렇게 줄여서 얘기해줘도 역시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要不然的话, 要不然的话, 不然, 심지어 要不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죠? 왜? 뭐뭐이라면 이라는 의미의 要是는 줄여서 要로만 써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뭇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미의 要不是 역시 줄여서 要不로 써줄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이건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된다고요?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要不是를 줄여서 要不로 해버리면 중국인들은 뭘로 알아듣는다? 要不然的话의 줄임용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要不是의 줄임용으로 要不는 쓸 수 없습니다.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别喝要不然会喝醉. 다시 한번 别喝要不然会喝醉. 마시지 마. 그렇지 않으면 会 뭐뭐 할 거야. 喝醉 마셔서 취하다. 즉 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醉가 취할 취자죠. 이제 네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倘若 당은 뭐뭇이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若는 같을 약자죠. 그런데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如果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이라는 의미를 쓰죠. 바로 그 약이 如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만 써도 만일 만약 뭐뭐라면, 如만 써도 만일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니까 이 당루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붙여서
짝수로 만들어준 형태가 되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倘若 倘若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倘若现在不打好基础不久就会出现问题 다시 한번 倘若现在不打好基础不久就会出现问题 만약 지금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따라 읽어봅니다. 基础 기초 기초지요. 우리 기초를 다진다고 하죠. 기초를 닦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물을 만들기 전에는 먼저 땅을 파서 기초를 다져야지 나중에 건물이 세워졌을 때 건물이 내려앉거나 쓰러지지 않죠. 따라서 우리 기초를 다진다는 얘기는 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쳐서 눌러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도 땅이 단단해지도록 치는 거니까 중국어 동사 따를 써주는 거죠.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따지추 따지추 기초를 닦다, 기초를 다지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뭐뭐하다, 우리 동사 뒤에 하오를 써준다 그랬죠. 따라서 따하오지추 하면은 기초를 잘 다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동사 뒤에 하오가 오는 형태로 이때는 완과 같은 의미로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즉 동사 하오와 동사 완이 서로 통할 때가 있는데 이때 하오는 완과 같기 때문에 동사를 완료하다, 이거는 시제가 과거란 얘기죠. 따라서 반드시 이럴 때는 르를 써줘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따하오 르가 아니라 따하오지추니까 이때는 잘 뭐뭐하다 라고 해석해야겠죠. 만약 지금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不久 오래지 않아서 就会 곧 出现问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탕루에서 탕은 여러분들이 잘 쓰실 일은 없지만 장양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이때는 성조가 바뀐다는 것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루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만일,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쓰인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루는 같을 약자죠. 즉 앞에서 배웠던 루와 루는 모두 같을 같을 약이 됩니다. 따라서 이 루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루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같다라고 풀이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주로가 원옌, 문헌체 형식입니다. 예문 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若隐若现 若隐若现 인 숨겨진 듯, 신 드러나는 듯. 따라서 若隐若现 하면은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다 라고 의역해 줄 수가 있죠. 역시 가정법에 있어서의 5번째 표현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假如 이미 가정법의 가짜가 이 자, 거짓 가짜였죠.
따라서 假如로 써줄 수 있습니다. 또한 如는 若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假如 대신에 假如라고 표현해줘도 무방하지요.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假如他坚持原则我们就没办法假如他坚持原则我们就没办法만약 그가 원칙을 견지한다면 고수한다면 지킨다면 우리는 곧 没办法没办法는没有办法의 줄임명이죠. 이때 이어는 습관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没办法 하면 방법이 없어, 다른 도리가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如와 如는 같죠? 또한 假如 假如는 같은데 이 如는 단독으로 써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假如를 줄여서 如로만 써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假如의 假는 단독으로 쓸 수 없지요. 왜? 假 단독으로 쓰면 이건 거짓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문 보시죠. 这是真的还是假的这是真的还是假的 이것은 진짜이니 아니면 가짜이니 이 假는 거짓 가짜일 때는 假 삼성으로 발음하지만 따라 읽어봅니다. 放假 放假할 때는 휴가를 내다가 되죠. 따라서 假 사성으로 발음될 땐 휴가의 의미를 지닌 방학의 의미를 지닌 명사가 되므로 이 글자 역시 假 즉 한 단어의 두 개 이상의 발음 뜻을 지닌 포인즈, 또인즈가 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如 단독으로 쓰여서 만일, 만약 뭐뭐이라면 이라고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如는 若와 같고 若는 이처럼 뭐뭇과 같을 약자라 그래서 若인, 若现으로 쓰일 때는 뭐뭐인 듯 하다, 뭐뭇과도 같다라고 풀이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如는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역시 뭐뭇과 같다로 풀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如, 若는 항상 서로 변환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如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같을 여, 같을 약이라 그랬죠? 따라 읽어봅니다. 百闻不如一见百闻不如一见 100번 듣는 것이 一见 한 번 보는 것과 如 같다인데 不如니까 같지 않다죠? 즉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과 같지 않다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아예 정리를 해드립니다. 즉 고정된 표현으로 A 不如 B 라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 읽어봅니다. 不如 그러면 A가 B와 같지 않다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의역하면
A가 B보다 못하다. 즉 A 하느니 차라리 B 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로 풀이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 不如 B 하면은 不如 뒤에 오는 B가 낫다는 뜻이에요.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A 不如 B. 아하, B가 좋은 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百闻不如一见,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生活不如意生活不如意 생활이 이 뜻과 같지 않다. 즉 생활이 뜻만 못하다. 생활이 뜻대로 안 된다. 라고 의역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루는 같다죠. 자, 이런 경우 루가 확대되어서 예를 들어 라는 의미로 풀이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밑에 있는 예문 5를 설명드리면서 함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中国有著名的文学家如李白、杜甫等. 다시 한번. 中国有著名的文学家如李白、杜甫等. 중국에는 저명한 문학자들이 있어요. 루. 근데 이 중국의 저명한 문학자와 같은 게 누구다? 리바이, 뚜후 등등이란 얘기죠. 즉 중국에는 유명한 저명한 문학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으로는 리바이, 뚜후, 200 두보가 이 개념과 같다. 루를 써준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한국어로 의역해 주다 보니까 자, 중국에는 저명한 문학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리바이, 200, 뚜후, 두보 등등이 있어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루는 여전히 같다라는 의미인데 한국어에서는 의역해서 예를 들자면 이라고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루는 사실상 이 단어의 줄임명이 되는 거죠. 따라 읽어봅니다. 例如, 例如, 얘는 뭐뭇과 같다는 얘기니까. 즉 방금 설명드린 루는 例如의 줄임명입니다. 따라서 중국엔 저명한 문학자들이 있는데 리, 예를 들자면 루 같아요. 리바이, 뚜후, 200 두보와도 같은 인물들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万一, 万一, 만일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만약으로 쓰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국어도 万一, 만일, 만약이라는 의미로 써요.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万一我忘记带身份证来怎么办? 万一我忘记带身份证来怎么办? 만약 내가 身份证 신분증을 带 지니고 오는 걸 忘记 잊어버리면 怎么办? 어떡하지? 万一는 말씀드린 대로 가정법을 만드는 접속 부사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장에서는 명사로 쓰기도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不怕一万只怕万一不怕一万只怕万一
일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만일이 두려운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저쪽 물가에 가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럼 이거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가면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저쪽 물가에 가는데 9,999명 아무 문제 없다가 단 한 명이 죽는다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따라서 모두가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다만 나머지 대다수는 괜찮은데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가 더 두렵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不怕一万只怕万一. 파는 다음 단어의 줄임명이에요. 따라 읽습니다. 害怕, 害怕 또는 恐怕, 恐怕 모두 무섭다,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害怕, 恐怕는 때로는 아마도라는 짐작 또는 추측의 의미를 지닌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영어로 한번 보시죠. 따라 읽습니다. afraid. 죄송합니다. 이 afraid는 영어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지요. 그런데 be afraid of 하면 뭐예요? 뭐뭐일까봐 두렵다, 뭐뭐일 것 같다라는 추측의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개념은 害怕, 공파가 영어의 afraid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뭐일까봐 두렵다라는 얘기는 뭐뭐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아마도라는 의미로 의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外面下大雨恐怕你今天走不了. 다시 한번. 外面下大雨恐怕你今天走不了. 바깥에 큰 비가 와서 恐怕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你今天 너는 오늘 走不了 떠나지 못할까 봐. 즉, 밖에 큰 비가 와서 네가 오늘 떠날 수 없을까 봐 두렵다는 얘기니까 바깥에 큰 비가 오니 어쩌면 아마도 너는 오늘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의역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영어의 afraid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7번 따라 읽어봅니다. 在 就 다시 한번 在就 짜이는 기억하세요? 우리 초급 기본편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따라 읽습니다. 有 짜이 有도 또 다시고 짜이도 또 다시예요. 하지만 有와 짜이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랬죠. 짜이는 아직 반복되지 않은 미래를 설명할 때, 그래서 우리 짜이지엔 또 보자 안녕 이라는 의미는 헤어질 때 쓰는 인사말이었죠. 왜 그래요? 또 보자, 다시 보자, 이거는 또 다시 본 거예요? 아직 안 본 거예요? 즉 아직 발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또 봅시다 짜이지엔 이라고 쓰는 겁니다. 반면에 이어는 이미 중복해서 발생이 된 거죠. 따라서 따라했습니다. 이어지엔, 이어지엔 하면은 또 만났네, 또 봤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어 뒤에는 반드시 르가
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在는 아직 발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반복해서 발생이 안 된 거니까 가정과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在 A 就 B 하면은 다시 A 한다면 就 곧 B 한다. 가정법이 되는 것이죠. 즉 在 就는 하나의 고정된 문형이라기보다는 在 就 각각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로서 조합을 해낸 거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在 A 다시 A 하면 就 B 곧 B 한다. 즉 A 하면 B 한다라는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예문 보시죠. 따라 읽습니다. 在不跟他联系我们就会错过机会了. 다시 한번 在不跟他联系我们就会错过机会了. 다시 그와 연락하지 않으면, 즉 아직 그와 다시 연락 안 한 거죠? 그러니 가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와 다시 연락하지 않으면 곧 후회 할 거예요. 错过机会. 따라 읽습니다. 错过机会错过机会 机会는 기회지요. 错는 틀리다, 잘못하다입니다. 过는 지날 과자죠. 따라서 错过 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지나가는 거니까 놓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기회를 놓치다라는 것은 이처럼 고정된 표현을 써요. 따라 읽어봅니다. 错过机会错过机会 이는 다른 표현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아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그와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기회를 놓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연습 문제 문장들을 2번씩 읽어 드릴게요.